허위 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 진행자 한진입니다. 자, 오늘도 소개부터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안 보면 서운한 분입니다. 단골로 계속 찾아주고 계시는 게스트 전홍기 변호사님 먼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홍기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 오늘 연속으로 또 뵙습니다. 예. 어제 쇼츠 또 한 번 들어왔어요. 내용이 좀 부실했는지 네.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쇼츠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또 출연해 알겠습니다. 주셨고요.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 민주파출소 뉴스 포렌식이 원래 월수금 예정되어 있었는데 월화수목금 5일 계속 달리기로 예정됐습니다. 원래는 월수금만 하기로 했는데 당직자분들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5일 연속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뉴스 포렌식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분이죠. 박관천 신속대응 부당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관찬입니다. 예. 여기 나오려고 그랬는데 불러주질 않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못 나왔었어요. 좀 다른 데로 많이 나갔었는데 여기 좀 불러주십시오. 저희 항의는 저희 김현 위원장님께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부단장님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인사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직전 한두 시간 전에 방송에서 먼저 인사를 나눴잖아요. 예. 네. 몇 시간 전이긴 합니다만은 좀 재밌는 이슈를 다뤘죠. 그렇죠. 예. 아주 재밌는 이슈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바로 연이어서 뵈니까 더 반갑고 친근해진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부단장님 소개를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그 재직을 하시던 당시에 그렇죠. 예. 국정농단을 최초로 고발을 하셨었어요. 고발이라기보다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예. 보고서를 올렸죠. 이렇게 그 주변에 그 당신보다 능가하는 권력을 누리면서 망치는데 이렇게 하면 임기 못 채웁니다. 이 사람들 쏟아내야 됩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올렸죠. 올렸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호 터졌죠. 네네. 세월호 터진 다음에 또 그때도 괜히 오집잡기 간섭했다가 한 번 더 찍혔죠. 예. 더 찍혔는데 결론적으로 찍힌 거는 그 제가 만들었던 그 문건이 어디 언론에 보도가 돼버렸죠. 보도가 돼버린 바람에 제가 이제 조금 국가의 녹을 먹었죠. 한 500일 동안. 네네. 예, 국가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참 이 용기 있는 어떤 결단 이런 것을 했던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또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용기 있는 어떤 결단 활약을 이제 민주당에서 또 신속 대응단 예. 부단장으로서 또 활약을 이어가 주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 가짜뉴스 대응단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해 왔었죠. 이제 김현 위원장님이 계속 나오시니까. 근데 신속 대응단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가짜뉴스 대응단은 어떠한 뉴스가 허위일 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제 각종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선거 때 꼭 해야 될 게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즉각 대응을 하는 그런 팀이죠. 예.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예. 팀이다. 빠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캐치해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실 같으면은 예. 이런 대응을 민정에서 주로 많이 해요. 아, 예. 민정에서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은 홍보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민정은 이제 가짜건 진짜건 사회적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발굴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또 참 개인적으로 대단한 성과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 김문수 진짜 망언집. 이것도 거기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망한 집을 만들었고, 그다음 내란 비호집. 아, 들고 오셨네요. 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이 뒷페이지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뒷페이지를 보면은 이거 뭡니까? 거의 그래. 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네. 그죠. 한 몸이니까 이제. 한분인데 근데 제가 이 사람 망한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예. 안 들어갔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보고 예. 뭐라고 그랬나요?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새벽에 말이야. 요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잠 좀 자자, 잠 좀 잡니다. 아이 무슨 새벽
잘라 그러면은 무슨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국회를 들어가지 않나. 그다음에 좀 잤다 깨면 갑자기 덕수에서 문수로 바뀌고 또 문수에서 덕수로 바뀌고. 그러니까 옛날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라면 선전할 때 뭐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있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라면은 그렇게 선전하면 망한대요. 예. 덕수 먼저 문수 먼저 덕수 먼저 문수 먼저 해야 안 망한대요. 그렇죠. 네. 아무튼 말씀 주셨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의 망언도 추가될 게 있고 예. 김문수 후보의 망언도 추가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그게 다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닌 것 아닙니까? 더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김문수 후보는요. 별도의 또 하나가 더 망언 만들었죠.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양반은 제가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다 묶지 말고 네. 우리 이제 우리가 옛날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랬어요. 김문수의 1일 망언, 2일 망언, 3일 망언, 4일 망언, 5일 망언 그게 나와요. 예. 그게 30 이제 자기 본인이 망언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날짜별로 묶어가지고 매일 데일리로 내자 그랬거든요. 아, 예. 아니 이게 또 약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날짜별로 다 있어요. 뭐 28일, 30일, 21일, 뭐 2일 해갖고 보니까 날짜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데일리 망언집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 갖다가 어떻게 하려면은 뭐 월간지로 내지 말고 네. 예. 매일 데일리로 내자, 그냥. 뉴스 레터로 내자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만들으셨더라고요. 이렇게요. 근데 망언을 그- 그래서 너무 많아서 네. 나눴어요. 진짜 망언집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정말 진짜 그 정치적 지도자라면 한서는 안 되는 말. 그다음에 또 내란 비호집이 있어요. 예. 그다음 또 이제 뭐냐 이분하고 쌍둥이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김문수 씨와 쌍둥이인 사람이 정광훈이라는 사람 있죠. 예. 그 정광훈 씨를 말하는 극우 선동집이라고 또 있어요. 아. 예, 이것도 곧 나올 거니까 많이 예, 구독해 많은 주시기 관심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신속대응단 차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끝날 때까지 정말 바삐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데일리로 계속 최신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쉽지 할게 않은 많아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오버랩 되는 것도 있네요. 지난 그 대선 때 보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도 예. 엄청나게 그냥 매일 하루가 뭡니까? 거의 시간 단위로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거의 뭐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경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뭐 대응을 하기도 전에 다음 게 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게 또 터져. 이거에서 이제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면 다음 게 예. 또 터지고. 너무 바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두려운 거는 네네. 우리 국민들이 매일 그렇게 이제 사고를 치면은 사고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요. 자, 하루는 명태균 거 터져, 하루는 총 갖고 저 뛰어들어, 하루는 또 나와가지고 탄핵돼가지고 관제에 있으면서도 또 이상한 소리 해. 또 잘리니까 술을 마음껏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술 먹어. 갈 때는 또 예산으로 산 직기까지 들고 가. 이게 자꾸 겹치면요. 예. 그냥 국민들이 쟤는 그냥 원래 그런 놈이 원래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제 생각할 만하죠. 예. 실제로 이렇게 윤석열이 그랬으니까요. 국민적 그리고 판단이. 그 부인은 더 했죠,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신속대응단에서 만든 말씀 주셨던 망언집과 내란 비호집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 그 예. 이전 단계에 예. 일단은 신속대응단에서 오늘자 기자회견을 또 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있잖아요. 진짜 저는 옛날에 그 3월 7일 날 예. 윤석열 씨가 서울구치소를 탈출했죠. 그렇죠. 탈옥했죠. 예, 탈출해 나오는데 저는 그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대가 나오는 줄 독립대 가지고 풀려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은 그런 정도의 영광을 안고서 나왔다. 그렇게 정말 자축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저는 이제 그날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게. 또 북한 날릴까봐. 근데 그건 딱 주먹을 쥐고 하려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뀌긴 바뀌고 이 사람은 있잖아요. 예. 일본을 갖다가 엄청 소위 말하는 찬양을 해요. 이게 일본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우리나라 총독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선 일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조선을 갖다가 같이 합병시키는 거는 근대화를 위한 거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 말을 갖다가 또 그대로 써먹어요. 일제 식민지 지배를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슬슬 근대 문명의 사회로 바뀌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무장봉기다. 아니 그리고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 단체의 영토 국민 주권을 요건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당시의 국적은 다 일본이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희 할아버지나 뭐 고조 중도 할아버지 중에 일본 국적가에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친일파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본인이 무슨 사회 노동운동가입니까? 노동운동가를 포장한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참 이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 그럽니다. 자기 이런 말을 한 게요. 그러니까 참 닮은 꼴이에요. 12.3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이렇게 친일발을 한 게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 두려우면 게 제가 보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만 하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속대응단에 보니까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검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그 김문수, 한덕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검증을 해봤어요.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 여기는 김건희, 이렇게 검증하니까 정말 닮은 꼴들이 많아요. 아마 그 한덕수 씨가 계속했으면요 우리 국민들 재밌는 거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이제 후보 안 나왔으니까 막 그 정도에서 덮고 넘어가는 거죠. 예. 재밌는 거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지금만 하더라도 보시는 국민들이 SNL 버금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앞으로 뭐 신속대응단에서 이제 파헤쳐질 어떤 그 이슈 예. 분석 내용들이라든가 대응 차원에서 드러날 어떤 심각한 이야기들은 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 저희 그 김문수 후보의 관련된 여러 여성 비하 발언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변진은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아서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잖아요. 내가 봐도 잘생겼어. 쭉쭉빵빵했잖아요. 그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따먹으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면 질의를 보냈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변사또 언급은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는 의도이고 소녀시대는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건 대단히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여성 비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후보자의 확증 편향적 신념으로 보이고요. 부정부패한 관리를 질타하고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를 하면은 여성 비하의 이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반증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국민 후보자 자격으로는 부적격하다고 생각드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느끼지만요. 정말 평소에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정도의 변태스럽고 저질스러운 저런 발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스 가락시장 얘기할 때는 그거 하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한박 웃음을 보이는 것 자체가 마치 진짜 악마의 웃음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도 있잖아요. 예. 웃고 말아요. 웃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또 옆으로 다가오잖아요. 예. 그래 보면 참 사고 방식이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뭐 기초단체 의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모 국회의원은 외국 가가지고 한국인의 체력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예. 완력을 써가지고 실은 아주 시골 가면은 국회의원들 하시는 분 중에서 뭐 농사짓는 분도 있고 꽤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저런 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랬죠. 저는 이 양반이 좋아요. 망언을 하는까지도 우리 막 그렇다 칩시다. 원래 사고 치는 집단이니까. 근데 망언을 하는까지는 좋은데 이 망언을 또 말을 바꿔요. 얼마 전에 김문수 후보가 개 안고 있었죠. 예. 애완견을 안고 이렇게 막 자기도 애완견 한 것처럼요. 이 보세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집집마다 개만 안고 있다. 개만 키우고 있다.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면 사람이 어떡하냐 이렇게 해요. 이래 하는데 본인은 얼마 전에 나와서 또 자기가 마치 반려견 옹호론자처럼 이렇게 해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애는 안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질 중에서 저질스러운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받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반복됐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성은 자기가 낮은 존재, 예. 성적으로 그냥 비하해도 되는 존재, 그러니까요. 놀이개 정도 수준. 저희가 또 춘향전 얘기는 차마 말을 아우, 못 하겠어요. 제 예, 입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자들끼리 정말 친한 사람들이 술 취해서도 잘 안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는. 그리고 무슨 춘향전이 변사또가 춘향이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세태 학정을 알린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뭔가 그러니까 팩트나 이거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논해 볼 만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상종하기도 힘든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저는 정도죠. 이 양반한테 이제 묻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양반은 그럼 다음에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뭐라고 호칭을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양반이 그 노동운동가였죠. 예. 본인 스스로 노동운동가 맞죠? 예.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양반이 바라보는 예전에 우리가 참 구로공단의 여성 근로자, 나이 작은 여성 근로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솔직히 인권도 좀 이렇게 많이 억눌리고요. 그런 여성 노동자를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뭐로 바라봤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 저는 이번에 우리 후보님이 예. 꼭 그 TV 토론에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당신 여성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어떤 성적 대상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과거에 노동운동할 때 여성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 취급했냐고,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고, 당신의 시각은 뭐냐고 저는 우리 후보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결국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장관도 임명해야 되고 어떤 예. 정책을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면 된다면은 될 일은 없겠지만, 근데 이런 사상을 갖고 어떻게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정책 얘기도 전혀 없고 맨날 망언만 쏟아내는 이런 사람을 진짜 너무 심각해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할 때 야근한 119에 전화 걸어가지고 관등성명 대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 참 진짜 조금 약간 꼰대인가 생각했는데 예. 이 요번에 이 사람 말한 걸 쭉 살펴보니까요, 그런 말 하고 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노동운동도 다 엘리트 중심의 엘리트 노동운동에 그냥 어떠한 내가 잘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너네들을 이끌어주고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일반적인 국민들과 사람들을 다 이렇게 깔보는 의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의 뭐 여성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 어떤 저질스러운 이런 망언들 문제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또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망언들도 같이 또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망언집에.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예. 그냥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 좀 보면요. 그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했습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이번에 사실 그 서부지법 폭도 당시도 예. 적극적으로 이거를 부추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청년들이라든가 예. 이런 아직까지 그 완전히 자기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정광훈 씨가 선동한 근거를 쭉 나열을 했어요. 예. 이런 건 선동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 2, 3일 있다가 정광훈 씨가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저기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보고 뭐 수사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거 살펴보니까 진짜 그렇다고요. 그랬던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었던지 그걸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반박했죠. 기자회견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뭐 다른 방송 나오고 그러면 저하고도 전화 인터뷰 됐는데 이제는 안 해줘요. 그런가요? 자, 근데 방금 그 발언에서도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가장 또 문제 중 하나였던 것 중에 발언이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심각한 역사 왜곡적 발언.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 그 도리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같은 국민이 맞는가 싶을 정도에도 의심스러울 지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어떤 걸로 봐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사형제도인데 그 집행 방법이 뭡니까? 집행 방법은 당연히 교수형. 교수형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총살령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방금 이제 또 말씀 주셨던 부분도 예? 같이 띄워 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솔직히. 우리나라 법과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라, 자기가 꿈꾸는 나라는 일본.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단했고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좀 아픈 역사지만 이 사람한테는 좋은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야 되고 하여튼 일본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친일이라는 단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친일을 쉽게 얘기하는데 친일은 일본과 친하다는 거지. 이분들은 친일이 아니고 저는 매국적인 맞아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지 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별해서 확실히 일본의 그냥 굴종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가? 예. 일본 가서 하셔라. 그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옛날에 일제시대 총독 선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보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한 공유는 또 역시나 그 윤석열과 또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지적받고 있는 거고요. 완전 닮은 꼴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내란 비호집에 대한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역시나 멘트를 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좀 거론됩니까? 일단 요거 나왔네요. 국무위원 중 김문수 홀로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모습, 허리를 꿋꿋이 피면서 사과를 절대 하지 않는 모습이 모든 이제 국민들이 정말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때 인상 깊게 또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 현재 후보자 2명 임명하자 비공개 회의에서 강력 반발을 했다라는 것도 다뤄놨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죠. 네, 죄인 취급하는 게 너무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 멘트들을 하나씩 다 종합해서 보면은 내란 범들과의 한 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그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로 된 게 뭡니까? 꽃꽃 내란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는 내란을 갖다가 박수를 쳐줘가지고 지금 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예,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기 보면은 기소도 안 됐는데 죄인 취급한다. 말 바꿔 말하면 이제는 기소됐으니까 죄인 취급해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저 양반은 윤석열 씨를 위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디스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발언의 중심에서는요, 이 국힘당과 거기에 그 검찰 독재의 잔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검찰들은 항상 어떻게 했죠? 기소 안 됐으면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소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말만 하면 자기들 우린 기소 안 해.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잘못해도 기소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도 기소 안 됐잖아요. 그동안 이 사건 말고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내가 검찰권을 갖고 내가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결국 기소도 안 되는데 무슨 범죄냐. 재판장이 갈 일 자체가 없다. 이제 이런 사상을 계속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찰식 사고방식이 그대로 묻어난다. 왜냐하면 재판을 하고 나서 결국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 기본 법리가 움직이는데 그렇죠. 저거를 기소 여부에 따라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다라는 거. 왜냐? 기소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김문수의 그럼 저 발언은 사실 누가 써줬다고 해도 아니 저걸 갖다가 봐도 되겠네요. 참 진짜 저는 황당한 게 또 이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 200명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관 8명이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법에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제가 딱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김문수 씨, 우리 솔직히 내가 뭐 당신한테 육법전설 읽어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헌법이라도 좀 읽고 나오세요.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양반 헌법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을 지켜서 절차를 지켜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모든 행위들은 절차적인 걸 다 지켜서 가자라는 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그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뒤에 또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개헌과 관련돼서도 뭐 자기 권한이고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단 법의 요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앞에 단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예. 하지만 너네는 안 돼. 너네가 하는 건 다 독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고 방식을 계속 지금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법을 도구화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쓸 수 그렇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왔다라는 예.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 자체를 본인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민주주의도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아니 헌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 그러는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당신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것도 그 민주주의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정한 절차 없었으면요. 당신 대통령 후보 나오지도 못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예.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그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었죠. 근데 예. 물론 이제 개사과 시즌2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을 통해서 고통 받으셨다면 그건 뭐 죄송하다는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뭐가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이게 내란으로서 국민들께 어떻게 와닿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내란 정권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었죠. 저는요, 적어도 저 사람이 성인이고 남자라면은 여태까지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식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런 견지를 유지했고 그럼 지금 사과를 왜 합니까, 저 양반이? 저는 저 양반이 갑자기 사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딱 사과를 하나예요. 명확하게 안 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그 사과를 한 거는 딱 하나예요. 국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사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썩은 사과 밑에 넣고 예쁜 사과 몇 개 올려놓고 이 박스에 담긴 사과는 전부 다 맛 좋고 싱싱한 사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 양반이 사과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장사치의 기만술이죠. 계엄은 잘했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한테는 죄송하다. 그렇죠. 그거예요. 앞단이에요. 그리고 뒷단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국민한테 죄송하다. 하지만 그 계엄은 또 뭐랍니까? 민주당이 부추긴 거다. 앞단 빼고 딱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저 김문수 후보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그냥 스스로의 위치를 내란의 어떤 주요 종사자 내지는 어떤 종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 운명을 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본인 네.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근데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가운데 앞서서 뭐 윤석열 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자면 윤석열 씨가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며칠 사이 계속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김문수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김문수 후보 측은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출당시키는 것 또는 탈당하라고 건의하는 것 자체가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그렇죠. 됐었어요. 그러니까 출당이든 탈당이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탈당을 굳이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어진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석동현 예. 변호사 윤석열과 40년 지기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를 캠프로 영입했던 부분들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상태의 조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의사 과정에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예. 과연 윤석열 본인이 결정했을까? 처음에는 본인이 뭐 주변 얘기 듣고 알았어 뭐 그렇게 할게라고 생각했다가도 집에 가면 또 조인트 까이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예, 집사람이 누군가가 옆에서 찌르면 그렇죠. 말 바꾸고. 이게 그래서 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의사 무능력자인 상태인 거예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포인트들이 앞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석동현 변호사 영입한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앞전에 두 사람의 그 티키타카하는 그 발언의 내용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캠프에서 이제 메시지를 냈거나 일정을 조율하고 또는 어떤 그 조직을 하는 사람들도 지난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직함을 맡고서 수행하고 있는 모습만 봤을 때 역시나 내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 대놓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그 내란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지금 국민의힘이 실은 민주당보다 집권한 역사는 더 많지 않습니까? 집권한 기간은 길었고 그러니까 저 양반들은 어떤 공작이라든가 프레임 전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요번 대선을 진보와 보수의 대선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예.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그렇죠. 불법과 적법의 대결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묘하게 진보와 보수의 아스팔트 대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선판을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거는 있잖아요. 예전에 고무신 선거나 비누 선거 할 때 국민 수준이지. 지금 이번에 보세요.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문재인을 갖다가 총살감이라고 두 번을 이야기해놓고 오늘 PK 지원 가서 왜 돌고 다닙니까? 거기 문재인 대통령 총살하러 갔어요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그 호남 지역 유세를 가기 이전 단계에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이제 탄압했던 예. 그때 이제 군사력으로 이제 학살을 했던 주역 중 한 명을 뭐 영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어젯밤에 이제 돌연 취소했던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럴 수 있나 사람이. 뭐 이런 말씀까지 되면 참 진짜 극단적인데요. 예. 그분 연세가 지금 정치하실 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적 예. 정장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나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단 예. 그냥 저 사람 개인의 문제가 너무 살아온 심각하다.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 살아온 길,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도저히 이 시대에는 얼굴을 들고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 안 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왔고 그 공개적인 것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어떤 역할을 주겠다고 나왔다는 게 과연 이걸 누가 기획을 했고, 그러니까 예. 전 이해가 안 가요. 김문수 캠프 하는 걸 보면 어떠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 과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 자체 캠프가 그렇게 잘 될까라는 문제에서 저건 아닌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죠. 빅 텐트가 아니고 빈 텐트라고요. 그렇죠. 예, 빈 텐트예요, 저거요. 빅 텐트 아니 실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 텐트는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치고 있는 게 빅 텐트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다 와라. 실용주의 오케이 다 와. 실은 당적 없는 저 같은 사람 지금 선대에 들어와 있어요. 자꾸 저보고 물어요. 아니 당적이 없는데 왜 선대 들어왔냐. 근데 내가 들어오니까 들어왔다. 예. 그래 답변했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적 없는 사람 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예요. 일할 사람은 다 모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내란 연대 빅텐트가 아니고 빈텐트고, 예. 진짜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있는 이 모든 그 이념, 진영을 넘어서는 이 연대가 정말 제대로 된 빅텐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망언집을 좀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저 정도 수준의 망언,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망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과 이 시기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와가지고 이걸 예. 참 논하고 있고 평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속이 울렁거릴 정도의 이 참담한 발언들, 앞으로 이제 국민분들께 좀 자세하게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실 수 있게끔 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제 신속대응단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제 계속 이제 뭐 내란 비호집, 그다음 진짜 망언집,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극우 선동집이라고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 책으로 묶어서 팔면은 진짜 민주당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출판권을 제가 가질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아니, 저도 이렇게 많은 망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말 이게 30개 이상이거든요. 날짜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참 웃긴 거는, 아니, 제가 뭐 델리 민주 나와서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이걸 또 대응하는 뭐 국힘의 그 선대위, 국힘도 선대위가 있죠. 네네네. 그렇죠. 선대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 사람들 말이 참 웃겨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 우리 왜 3년 전에 예. 정말 그 차명진 의원 말처럼 예. 회 떠먹고 찜쪄 먹고 탕까지 끓여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왜 우리 후보에 대해서
뭐 가족 개인사에서 좀 약간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잖아요. 예. 그걸 또 들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가서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다. 대한민국의 성인치고 아픈 가족사가 개인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서로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물론 그 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서로 좀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둘이서 나눈 대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상대방은 공직자고 선출직이니까 당신은 이거 공개되면 당신은 생명 아웃이야 이런 식으로 위협용으로 해가지고 공개한 게 그게 과연 무슨 공익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 김문수 씨 말은 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해서 한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예. 이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뭐냐면은 열린 토론 미래 대한찾기 토론회 KBS 인터뷰 그다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전부 국민을 향해서 막말을 한 거거든요. 또한 이게 공직자에 있을 예. 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실은 망언이라 그러고 극한 발언이라 그러고 욕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솔직히 숫자만 안 들어갔지 욕으로 보이는 게 엄청 많아요. 이 보세요. 뭐 기생충, 총살감, 빨갱이, 그다음에 뭡니까? 짓거리, 그다음에 뭐 아니 참 보면은 뭐 개만 안고 다니는 여자 이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이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이 뭔 말입니까 이거? 이거요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이런 말 해도 맞아 죽어요 이거요. 그렇죠. 어디서 배워왔냐면서. 근데 이런 말을 갖다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대선 후보를 떠나서 예.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륜적인 정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의 네.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에 걸맞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망언들을 이렇게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예. TV 프로그램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는데 개그 프로그램을 왜 봅니까? 이거 너무 영역 침범하는 거예요. 개그맨들 영역을 갖다가 김문수 씨가 침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뱉어왔던 그 망언에 비해서 지금은 좀 얇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게 예.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두꺼워질 예정이죠. 지금 이게 우리 델리민주가 시청자가 한 몇 명 되죠? 아 구독자 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동시 접촉사가 그때 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지금. 예,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요? 한 내외 정도. 예. 예, 그 정도. 이거 나와요. 제가 이거 동접자 있잖아요. 한 예. 50만 되게 해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나가셨어요. 해주시죠. 이 양반이 망언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방송하기 전에 있잖아요. 예. 한 2, 3부씩만 틀어줘봐요. 네. 계속 시리즈별로. 아니 듣기 싫어서 안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짜증이 확 나가지고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굴 보면. 아니 개그도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쇼츠로 제작돼서 올라가는 것도 보면은 아주 잘,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끔 다뤄서 이제 예. 그 망언들을 올려주고 있죠. 델리민주 차원에서도. 근데 만에 하나 그 망언들을 그냥 쭉 그냥 연결해가지고만 송출을 한다면 구독자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어서. 네, 아무튼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짜뉴스 대응단과 저희 신속대응단과의 그 여러 협력 체계에 네.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갈 영역들에 대해서 또 더 긴밀히 또 소통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될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좀 해주시자면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후보에 대한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네거티브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 했던 정책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다 공개해가지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줄 겁니다. 그것이 저는 저희들 신속 대응단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앞으로도 이제 가짜 뉴스 대응단은 예. 이제 법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든가 예. 그렇죠. 거기에서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발생되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받아가지고 네. 체킹하고 예. 그다음에 뭐 고소나 고발 진행하고 이런 역할을 바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고생 많으시잖아요. 전현규 변호사님도 요즘에 네 앞으로도 또 해주시는 영역에 있어가지고 저희 민주파출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설명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안내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좀 자주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이 신변 위협 문제, 이와 관련해서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종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 위협하는 글들이 여전히 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짜뉴스 대응단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파출소의 안전제보 센터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 위협 글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뭐 정보를 입수하셨을 경우에 바로 이렇게 민주파출소에다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망언과 내란으로 물들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또 필요한 때인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그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고생해주신 박관천 신속대응부단장님, 전원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